네, 오늘은 봉준호 감독의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. 기생충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저희가 함께 본 자료들이 있는데요. 계급 문제를 다룬 학술 논문도 있고 또 여러 상징들에 대한 온라인 분석글도 있었죠. 맞아요. 이 자료들을 가지고 영화 속 상징들, 뭐 냄새나 수석, 선 같은 거요. 그리고 계급 문제, 인물들의 심리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. 기택이 왜 박 사장을 살해했는지, 그 계기랑 또 마지막 결말의 의미까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럼 먼저 그 선 이야기부터 해볼까요? 영화 보면 정말 끊임없이 보이잖아요.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그 넘을 수 없는 선. 자료에선 이걸 어떻게 보고 있나요? 일단 학술 논문에서는 냄새를 좀 주목하더라고요. 이게 단순히 그냥 뭐랄까 불쾌한 냄새 이걸 넘어서서 계급을 딱 구분 짓는 거의 생물학적인 표지처럼 쓰인다는 거예요. 생물학적 표지요? 와, 그건 좀 신선한 해석인데요. 네. 그래서 이 냄새 때문에 같은 처지의 하층 계급, 그러니까 기택 가족이랑 지하실의 근세 부부 사이의 공생조차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, 이렇게 분석하거든요. 아, 그러니까 계급 간의 벽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의 단절까지 보여주는 장치라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선들, 뭐 창틀이라던가 계단 같은 거요. 다른 분석글이나 미장센 연구에서도 이런 수직, 수평의 선들이나 계속 오르내리는 이미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계급 차이를 아주 효과적으로 시각화했다. 이렇게 평가합니다. 네, 맞아요. 그 화면 구성 자체가 메시지였죠. 네. 이런 시각적인 것 말고도 그 소품들도 참 의미심장했는데요. 특히 수석 있잖아요. 이 수석의 의미에 대해서도 자료에서 다루고 있죠. 아, 수석. 네. 분석글에 보면 그게 단순한 행운의 돌이 아니라는 거죠. 기택 가족이 가졌던 어떤 부나 신분 상승에 대한 헛된 욕망, 그 믿음 자체의 위험성 같은 걸 보여주는 장치로 해석해요. 헛된 욕망. 네, 처음에는 막 행운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엔 기후한테 달라붙는 것처럼 뭔가 좀 불안하게 느껴지고 결국엔 사람을 해치는 도구로까지 변모하잖아요. 그렇죠. 그걸로 내리치니까. 그러니까 그릇된 믿음이 가져올 수 있는 파멸을 보여주는 거죠. 그러다 마지막엔 결국 자연으로 돌려보내지고요. 듣고 보니 정말 행운이 아니라 재앙의 씨앗 같은 느낌이었네요. 아, 포스터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눈 가린 바 있잖아요. 흑백으로 된 거. 그것도 해석이 많았죠. 맞아요. 그 눈가리개가 상징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. 뭐 계급 구분선일 수도 있고 범죄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걸 수도 있고 심지어 선악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 뭐 이런 다층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요. 네네. 그리고 그 잔디밭에 다리만 보이는 거 있잖아요. 그건 스릴러적인 긴장감도 주면서 동시에 문광 부부라는 제3의 인물을 암시하기도 하고요. 또 그 카피 문구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잖아요. 이거는 뭐 아, 그거 정말 반어적이었죠. 네, 영화 속 기생적인 현실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장치라고 봅니다. 이런 상징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이어지는 건데요. 자, 이제 가장 큰 질문 중 하나입니다. 기택은 도대체 왜 박 사장을 살해했을까요? 그 순간의 충동이었을까요? 아니면 쌓인 게 터진 걸까요? 학술 논문에서는 이걸 좀 더 복잡하게 보더라고요. 그러니까 박 사장 개인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분노 이것보다는요. 자기랑 같은 처지인 근세 있잖아요. 그 근세에 대한 어떤 뿌리 깊은 반감? 계급 내 반감이라고 표현하는데요. 계급 내 반감이요? 네. 그리고 그 근세의 냄새 때문에 박 사장이 코를 막는 그 모습, 거기서 결정적으로 촉발되었다는 분석이에요. 그 순간 이 계급의 벽은 정말 넘을 수가 없구나 하는 그 모멸감,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거죠. 아, 박 사장의 행동이 계기이긴 했지만 그 밑에는 같은 계급에 대한 혐오 혹은 자기 혐오 같은 게 깔려 있었다는 거군요. 와, 심오하네요. 그렇죠. 다른 분석글에서는 또 다른 요인들도 지적하는데요. 네, 어떤 것들이 있나요? 뭐 복합적이죠. 그 전날 밤 테이블 밑에서 들었던 냄새 이야기, 그 모욕적인 대화가 떠올랐을 수도 있고요. 또 딸 기정이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 박 사장은 자기 아들 다송이만 챙기면서 차키를 던지듯 요구하는 그 태도. 아, 그 장면 정말... 네. 그리고 바로 전날 밤에는 자기 집이 물에 잠기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열리는 화려한 파티. 이 극단적인 대비에서 오는 박탈감.
또 가장으로서의 무력감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결과라고 보는 거죠. 그렇군요. 박 사장이 평소에 무심코 했던 말이나 행동들, 뭐 반말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쌓였을 거고요. 네, 그런 무의식적인 선 넘는 태도들도 분명히 기택의 분노를 자극했을 수 있습니다.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응축되어서 폭발한 거네요. 그래서 영화 마지막 장면이 더 먹먹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. 기우가 결국 아버지처럼 그 지하실에 숨어있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그 집을 사겠다고 계획을 세우잖아요. 근데 그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서요. 네, 바로 그 점을 분석글들도 지적합니다. 기후 월급으로는 그 집 살려면 500년 넘게 걸린다, 뭐 이런 계산도 있더라고요. 500년? 네, 여전히 반지하에 사는 기후의 현실이랑 너무 대비되잖아요. 그러면서 하층민에게 계획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? 어쩌면 그냥 희망 꿈은 아닐까?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죠.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막연한 계획이라도 있어야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거 아닌가? 그런 생각도 들어서 더 씁쓸했어요. 정확해요. 바로 그겁니다. 그 헛된 희망 혹은 계획만이 밑바닥 삶을 지탱하는 어떤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역설, 그걸 보여주는 거죠. 네. 오늘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. 기생충은 정말 냄새, 수석, 선 같은 이런 상징들, 또 인물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계급사회의 모순과 비극을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특히 하층 계급 내부에서도 갈등하고 연대하기 어려운 모습들, 또 서로가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인간관계의 단면까지도 잘 담아냈죠. 네.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.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영화 마지막에 보면 그 저택에 새로운 독일인 가족이 이사 오잖아요. 그리고 기택은 여전히 그 아래 숨어 살고요.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숙주를 만난 셈인데,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에서 혹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진짜 기생충은 과연 누구일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